여의도 정치에 젊은 피가 떴다. 김남국, 이준석 김남국의 정치사이다. 매주 월요일 두 분과 함께 전국의 뜨거운 현안 다뤄봅니다. 제 목이 좀 갔나요? 추워서 그래, 추워서. 이 스튜디오가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자, 오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능 개발에 반대합니다. 이준석입니다. 근데 반대할 거 또 생겼어요. 뭐 반대? 저희 집 앞에 임대주택 올린다 그래가지고 또 반대해달래요. 임대주택 올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는데 사실 이쪽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곳인데 들어온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샵 9730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스마트폰 콩 이용하셔도 좋고요. 목이 다매네. 자, 윤석열 총장 관련된 얘기 좀 하다가 공수처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마무리할 겁니다. 다 이제 교통 정리는 됐는데 일단은 그때 국정감사에 윤석열 총장이 목요일 날 나왔었죠? 목요일 날 나오고 22일. 그죠? 그러고 김남국 의원이 금요일 날 저희 프로그램에 잠깐 나왔었어요. 그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부를 너무 안 해왔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실망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김웅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 링 안에서는 떡실신 KO 되고 나서 링 밖에서는 상대방이 준비 안 해왔다고 외치면서 정신 승리하는 것도 배웠다. 뭐 이런 사실상 김남국 의원을 얘기한 것 같아요. 저 저격당한 건가요? 저격당한 거죠. 예. 제가 정말 우리나라 기득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언론과 예. 언론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짧게 해주셔야 돼요. 짧게 하면요. 왜 공부를 안 해왔냐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물어본 것에 하나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되어서 지난해 5월 22일 날 한국전파진흥원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지 않고 기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정말 1조 원 가까운 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총장 뭐라고 했냐면요.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그거 정결 처리하고 잘 모른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정결 처리하더라도 중앙지검장이 그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정결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결 처리해가지고 잘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국감장에서 공부해갖고 왔어야죠. 그리고 그날 저녁 JTBC 보도가 있었던 김봉현 씨가 자주 출입하고 향응을 접대했다라고 하는 룸살롱 압수수색 그거 제가 질의했는데 그거 압수수색 처음 본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주요 사건에 있어서 압수수색은 아니라고 하고 뭐 조사라고는 하는데 참고인 조사와 여러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수사보고 다 작성됐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파악해오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국감을 그냥 형식적으로 나온 것인지 그러고 그냥 나와가지고 정치적인 발언만 하고 간 겁니다. 예. 근데 거기서 언론이 왜 나와요? 왜 이런 거를 보도하지 않냐라는 거죠. 만약에 여당 의원들이 이런 발언했으면요 네이버 실검 올라가고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윤석열 총장 발언했는지 알아요? 3개월 뒤에 그냥 뭐 기소됐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해요. 근데 그 3개월 사이에 8,400억 가까운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이것도 파악하지 않고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의원께 의원이라고 그랬네. 네. 고맙죠. 희망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총장이 너무 공부 안 해왔고 이런 거 하나 파악 안 하고 났어요. 저는 어차피 다 이제 김남국 의원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중계 방송 계속 지켜보면서 조마조마한 마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문제는 김남국 의원도 개별 사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화가 난 사안이 있는 것 같고 한데 결국 국민들은 전체 분위기를 본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라고 함은 결국 여권 의원들이 모두 다 윤석열 총장을 타겟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이제 사실상 질의를 했는데 항상 여권이 말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다들 그 안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다 반박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현장에서 재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끝난 겁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이슈를 더 끌고 나가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질의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보충된 의혹 제기 같은 걸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 상황에서만 봤을 때는 결국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이나 공격된 사안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방어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재미난 게 뭐냐면요.
그 같은 태도 논란이 있어요. 그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다 태도 논란을 지적을 하잖아요. 두 분 다 이게 노말하진 않죠. 사실은 이제 국감장에 오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또 피감 기관의 장은 국민 앞에서 진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게 좋거든요. 네.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뭐 발언에 논란이 있으면 대서특필돼 가지고 난리가 나요. 오만하다 뭐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심지어 책상까지 치면서 허참마 이러면서 반말인지 뭐 이런지 막 섞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총장 워딩 막 나오면서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소신 발언했다. 윤석열 총장이 뭐 했다 하면서 막 영웅처럼 만들고 추미애 장관은 오만하다 뭐 논란이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발언을 억울하다 해요. 이런 거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왜곡된 보도를 하고요. 그리고 논란이 또 있었던 거 있습니다. 언론사 사주 만난 거 있었거든요. 언론사 사주 만난 거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해요. 상대방이 있는 거라면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보도 기사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저는 언론사 사주 만났다 해서 문제가 된다 보지도 않고요. 그 만난 것을 왜 그런데 이게 딱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왜 상대방이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공개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수많은 억측을 낳고 할 텐데 예를 들어 그냥 사적으로 그냥 만나는 관계라 그러면 왜 그거를 얘기해야 됩니까? 무식한 발언인 거죠, 이것도. 왜? 누가 지금 사생활 여자친구 만난 거 물어본 거 아니거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수사 관계인을 만난 겁니다. 이거 공직자 윤리강령 위반이고요. 또 심지어 그 자리에서 본인이 결재하지 않고 그 사람이 결재했다라고 그 종업원이 사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될 만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게 보도가 하나도 안 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제가 이준석 의원 말씀 마저 한마디만 듣고 그 주제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그 김남국 의원 먼저 시작했으니까. 아니 저는 근데 하여튼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가지고 뭐 이번에 사실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맹공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늘 얘기하는 건 결정적인 얘기 아무것도 나온 게 한방이 없고. 없었다. 이게 오히려 제가 이제 그 전날 있었던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국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이 질의한 거지만은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본인들은 강속구 던진다고 던졌는데 그게 구속이 떨어지면 상대는 배팅볼이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한테도 이번에 뭐 거의 뭐 배팅볼 무지하게 던지고 왔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여당 의원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뭐 그런 부분들도 논란이 되겠지만은 실제로 많이들 얘기되는 게 이게 뭐 하기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뭐 대선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실제로 의원들도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어요. 예컨대 장제원 의원은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 발언 자체가 딱 잘라서 아니다라고 얘기 안 하고 뭐 국민에게 퇴임 후에 봉사하겠다?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겠다. 부정도 긍정도 안 하는 그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요거는 야당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퇴임 후 국민봉사 발언은 결국엔 전략적인 발언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하도 여당 의원들 괴롭히니까 나중에나 정치할 수도 있어 정도의 뉘앙스를 풍겨야지만 얕잡아오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 저도 할 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 정도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장제원 의원께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지만은 이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야권의 후보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오히려 야권 입장에서는 그 이제 적폐청산 수사라든지 아니면 국정농단 수사 때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게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은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분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오히려 저희 야권 제1야당인 이제 국민의힘과 엮어서 생각하기보다는 최근에 새롭게 태동하는 어떤 모습들, 예를 들어 뭐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진중권 교수, 뭐 서민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방향성과 결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결국에는 그런 움직임들도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쨌든 비토 의식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그룹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희 이제 제1야당과 충분히 뭐 나중에 가서 연대나 아니면 협력이 가능한 상대가 아닐까. 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여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부적절하다? 이미 윤석열 총장은 지금 그 국감장 발언뿐만 아니라 과거의 여러 어떤 수사라든가 발언을 통해서 정치적 해석과 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총장으로서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립과 독립성을 지킨다라는 취지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발언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또 정치적인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했다라는 점에서 매우 저는 안타깝다 봅니다. 저는 이거 만약 그 자리에서 그런 질문이 왔다라고 한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예전에 여론조사일 때도 여론조사 빼달라고 그렇게 단호히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와 관련된 것을 확실하게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어야 됐는데 이번에도 오히려 좀 논란을 좀 본인이 스스로 좀 자초하지 않았나 생각이 아니 저는 오해할 내용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자꾸 나 괴롭히면 나중에 정치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왜냐하면 정치의 명분이란 게 항상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돈 잘 벌어보자라는 게 내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런 불합리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 정치하겠다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걸 뭐 나쁘게 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개인은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개인이 아니라 검찰을 이끌고 있는 검찰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근데 본인의 어떤 입지나 본인의 어떤 개입보다는 검찰총장으로서 자리를 저는 생각하는 게 더 문재인 맞다고 정부 생각합니다. 들어가지고 원래 그런 관례가 있는 건 저도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그렇게 나중에 정치를 꿈꾸면 안 된다는 관례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예를 들어 뭐 국회의장 하시던 분도 뭐 총리로 가고 예를 들어 뭐 당 대표 하시던 분도 법무부 장관으로 가고 이런 어떤 관행 깨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리는 다 정무직 정치인들이 한 자리예요. 검찰총장은 수사와 관련되어서 여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엄정한 중립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회의장은 나중에 어쨌든 다음 알겠습니다. 것을 바라보지 않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길 바라는 그런 양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까지 끝나고 은퇴해왔던 게 관례인데 정세균 총리로 이제 갔고 최근에 서울시장설까지 나오고 이분 계속 재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관행이었다 봐요. 국회의장으로서 당적도 버리고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아무 직도 맡지 않는다 관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걸 가지고 그 관례 깨졌는데 그러니까 뭐 그거하고 윤석열 총장 사건하고 무슨 상관인 거예요? 아니 저 그런 관례는 깨져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지켜야 될 관례인 거죠. 중요한 가치인 거죠. 오늘 추미애 그런 식으로 장관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 정세균 총리 비판하시는 거죠. 정세균 총리 비판하시는 거죠. 비판은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어요? 그런 가벼운 생각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오늘 두 분 마지막 시간인데 논란을 사이좋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문제 듭니다. 없다고 봅니다. 자, 조금 더 진중하게 좀 정치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렇고 근데 대검 앞에 그 화환이 한 200개 지금 서 있다면서요. 그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그래서 진해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이트냐, 나이트클럽 뭐 개업했냐 이렇게 약간 조롱하는 느낌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거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저는 뭐 그런 모습 안 좋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검찰총장이 실제로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특정 세력의 어떤 지원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 위험하다 보고요. 다만 저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가 검찰총장이 하는 일에 신경을 이렇게 많이 써야 되고 뭐 중앙지검장부터 남부지검장 이름 다 알아야 되고 영장 전담 판사 이름까지 다 알아야 되고 왜 이런 상황이 왔느냐. 계속 왜 이렇게 사법부와 이렇게 검찰에 대해 가지고 뭐 개혁한다고 하면서 평지풍파를 다 일으키느냐. 저는 좀 검찰총장이 뉴스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일단 그 법무부 장관이 이 라임 관련해 가지고 감찰 지시했잖아요. 근데 이게 수사 중인데 이게 감찰 지시하면은 이 수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의원께서는?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다, 위법 아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인데 만약 검찰총장이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가 전부 정치인의 지위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을 침해당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런 식의 논리다라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럼 누구 밑에 있겠다고 하는 것인지,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지휘 감독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 위에는 대통령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윤석열 총장의 논리가 맞지가 않다라는 그걸 그러니까 감찰도 그런 지휘의 연장선이다 이런 먼저 좀 말씀이신 거예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감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를 바로 가게 하기 위한 감찰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찰 항목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지금 해당 그 사건과 관련되어서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의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당 의원과 관련되어서는 이 여당 의원 사건이 라임 사건이 아닙니다.
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뭐 250만 원 뭐 얼마짜리 양복을 줬다라는 아주 오래전 사건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뭐 2개월 전에 계속해서 보도가 돼요. 근데 야당 의원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했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간에 보고 라인을 다 건너뛰었어요. 법무부한테도 보고 안 하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반부패 듣고 부장도 모르고.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들이 원래 상명하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국정농단 겪으면서 뭘 하겠다 했냐면은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동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했는데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했을 때는 그 이제 부하 직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겠다고 했던 게 민주당이고 한 40명 정도가 공동 발의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의 어떤 지시나 어떤 명령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것이 조직 체계를 흔들고 그리고 관리에 맞지 않는다 보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비슷하게 적용해보면 예를 들어 상명하복만을 강조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 군령권이 있는 참모총장이 아니야 군령권이 있는 합참의장이 예를 들어 군인들한테 야 청와대로 진격하자 그러면 다 따라야 됩니까? 저는 이건 당연히 알겠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명예는 말씀 참 잘하셨네.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명령이 위법한 게 뭐가 있는 거죠? 윤석열 총장 본인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 생각한다라고 소신이잖아요. 하면 그거 가지고 다퉈야죠. 잠깐만요. 대개의 검찰총장은 지금 시간상 이 얘기 넘어갈게요. 한 말씀씩 하셨으니까 얘기하면 또 해야 되잖아. 30초만 말씀드리면 30초. 너무 공부를 많이 해요. 김남국 의원은. 이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과거에 총장들 역대 총장들은 만약 어떤 명령이나 따르기 어려운 지시가 있으면 항상 그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인의 직을 던지고 나갔는데 여기는 또 총장은 또 하고 싶다고 하시네. 이상해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법이 그런 상황에서 직을 던지지 않고도 이런 거를 다 이의 제기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에요. 제 영혼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자 이게 마지막 이 드디어가 맞는 것 같아요.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야당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 여당에서 지금 법 개정한다는 거는 이제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26일까지 추천을 하지 않으면 개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 추천위원회 출범을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출범한다. 그러나 이제 걱정되는 것은 야당에서 추천한 추천위원들이 과거에도 보면 세월호 특조위 방해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공안부장 출신 안전공안 전문가이기 때문에 과연 추천이 잘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걱정이 있는 거고요. 오히려 비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지연 작전의 일환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든 싫든 간에 비토권을 활용해 갖고 지연시킬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뭐 민주당이 항상 이럴 때는 법대로 하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면은 비토권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 안 하고 저는 뭐 이분들 개개인의 면면이라 함은 뭐 아까 김남국 의원이 우려를 표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분들은 지금 정치적 상황 속에서 지금 추천위원이 되신 거기 때문에 전 이분들의 개인 판단으로 어떤 이런 상황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공수처의 출범을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정치적 타협을 이제 가장 최우선으로 추구해야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벌써 타협의 지점을 제시했거든요. 예를 들어 이 라임 옵티머스 건에 대한 특검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 뭐 공수처 가지고 뭐 검사 비위를 하든지 아니면 특임 검사를 통해서 검사 비위를 하든지 그렇게 별리해 가지고 가면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방송 청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니 라임 옵티머스 건에 대해 가지고 특검을 가면 안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는 뭔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그 얘기 김남국 의원 얘기 잠깐 듣고 마무리하죠. 수사 중인 사건이고요. 만약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특검으로 가버리게 되면 특검법 합의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특검 이후에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특검이 뽑힌 다음에 특검보로 임명하는 과정에 수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을 받들지 못하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특검은 좀 무리가 있다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청취자분들은 두 분 말씀하시는 건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자, 김남국 의원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의사 일정 때문에 이제 뭐 월요일 날 출근이 아니라 출연하시는 게 힘드셔가지고 선수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자, 청취자분에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하고 끝내죠. 월요일 날 아침에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사실은 이제 저도 출연하기 전에 이제 김경래의 최강 시사 아침에 출근하면서 많이 듣는 그 청취자여서 팬으로서 출연을 했었는데 제가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종종 이슈가 될 때 불러주시면 그럼요.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 현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저도 청취자로서 열심히 듣겠습니다. 이제 1시간 정도 아침에 더 자요 월요일에 좀. 아니, 김남국 의원 맨날 주말이나 연휴 때 뭐 했냐 그러면 무슨 뭐 공부했다 그러고 이런 얘기 하니까 내가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김남국 의원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